삼국유사 논쟁. 일연 평전에서 깊어가는 가을밤 귀뚜리 소리를 보타면서 일연은 불을 켜놓고 골똘하게 생각해 잠겨있다가 붓을 들었다 놓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다. 쓰던 책을 덮고는 때로 두 손으로 합장을 한다. 겉장에는 삼국유사라는 커다란 글씨를 써내려간다. 임각사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학서대의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끊었다를 하면서 메아리 치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고려 25대 충렬왕 10년 1284 한가위를 앞두고 삼국유사에 대한 자유롭게 묻고 대답하는 감선회가 있는 날, 여서저서 몰려온 선성들이 수십명, 가운데는 유건을 쓴 선비들도 보였다. 점심과 차 공연이 모두 끝났다. 다소 부산한 모습이다. 도대체 삼국유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스님들. 김보식의 삼국사기에 조예를 지닌 선비들도 상당수 자리에 모인 게 아닐까. 살림이 먼저 말문을 연다. 이러한 큰 스님 하면 삼국유사가 떠오릅니다. 그만치 우리 고대의 역사와 지리, 언어와 문화, 민속과 미술과 같은 많은 이야기를 실었고 옛날 역사의 원형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사로서 그것도 엄청 무술의 큰 전란을 겪으면서도 이런 책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땐 참말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만치 침략자들의 사나운 칼날에 우리들의 목숨은 가을바람의 낙엽이라. 굶주리고 짓밟히고 겁탈당하는 백성들이야 말해 못하겠어. 가장 무서운 건 좌절과 용기와 희망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임금은 물론 우리의 역사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을 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는 하늘이 내린 백성이나 단군 할아버지의 옛 한결이라는 걸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힘을 기르자는 것 아니야. 과거는 곧 오늘날의 미래의 밑거름이니까. 그런데 왜 역사에 사기사자를 안 쓰고 굳이 남길 유자 일사자를 해서 삼국유사라고 했습니까? 훌륭한 물음이요. 유사의 유란 빠진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뺀 것을 이룬 것이고, 일사, 사란, 기전체의 형식과 내용이 주는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듣고 느끼고 본 역사를 써보려고 한 것이요. 또 이미 삼국사기나 해동 고승전 등의 역사적인 전기가 있었으면 우리 결의 민족 정기를 깊고 보태서 쓴다는 뜻도 있다고 봐야죠. 삼국유사에는 바로 극락으로 가기도 하고
용왕이 등장해서 일을 벌이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스님이 세상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혹세무민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삶이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다. 색즉시공이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고 공적시설이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 신비스러운 전설에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그 나름의 이야기 방식이 다른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것은 오히려 역사를 그르치는 거 아니에요. 한참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전라도 해양 보림사에서 왔다는 남도 선생이 불쑥 나타나 말을 가로챈다. 어색한 얼굴로 좀 못마땅한 표정. 상국유사는 신라유사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신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올라 있습니까? 불만입니다. 좋은 질문이요. 내가 살아온 때는 이미 고구려와 백제가 이 땅에서 사라진 지 1600여 차례의 봄, 가을이 지나 자료도 많지 않았고 특히 옛 고구려와 백제 땅에는 그렇게 갈 일이 자주 없었어. 아쉬운 일이요. 다음 기회에 꼭 반드시 깊고 보태도록 할 것이요. 삼국유사에는 많은 고승대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히 원효 스님에게만 성사라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행여 국사님과 고향이 같기 때문은 아닌가요? 허허, 그럴 리가. 성사께서는 제왕의 불교를 평민의 불교로, 내생을 현세로, 살림을 세간으로, 출가를 제가로도 전파시키셨고 생활 불교에 관심이 있었다면 성사를 어찌 본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겠어. 백성들이 그 생활의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성사께서는 해동불교로 하여 신라불교의 자존의식을 높이셨고 신라인의 긍지를 높인 분이라 보기에 그리하였어. 당나라 고승대덕인 현장법사가 쓰신 인명론을 비판한 글이 판비량론 아니요. 민족정기를, 민족의 자존심을 살린 통이 큰 안목이었다고 생각하고 보림사 선생 옆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걸선이 눈을 뜨며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상공사에는 굶주린 처지에서도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 아이를 묻으려 하거나 집신을 엮어 사는 사람, 주인보다 계집종이 먼저 극락으로 간다는 이야기,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은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단순히 힘들고 지친 삶 자체를 그리려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나는 가슴 찐한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인간적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효행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잘 먹고 잘 입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킴에 있다고 보고, 큰 스님께서는 78세에 국사로 책봉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내려오셨습니다.
어차피 출가자의 신분인 바의 세속에 너무 연연해 하신 것은 아닌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요. 나의 어머니는 19에 날 낳으신 뒤 70여 년을 홀로 사셨죠. 9살 때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울며 불며 헤어진 뒤로 한순간이나마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출가자였기에 가까이 모실 수도 없고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래 마지막이나마 9순이 넘고 온병이 되신 어머니를 누가 있어 모시려고 했겠어. 그때가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효심과 불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고 아팠을까. 모두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근스님께서는 남해 정림사에서 고려 대장경 마무리 사업에 저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됐나요? 대장경 사업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백성에 갈라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천을 떠도는 원원들도 달랠 겸 하고 싶었어. 마침 정한계석 거사께서 남해 정림사로 와서 함께 대장경 마무리를 해보자고 하였기에 갔었죠. 그곳 분사도감에서 대장경 조성에 참여했어. 정의로 말이요. 원본과 그 각판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아니에요. 거사께서는 사제를 들여 절을 만들고 간행사업에 드는 판각 비용의 반 이상을 댈 정도로 믿음이 깊으셨어. 거기서 한 2년 있으려 한 게 10년 남짓 있었어요. 너무 교정의 판각만을 중심으로 한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어느 정파나 좋은 점은 다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유관을 쓴 한 선비가 앞으로 나왔다. 교황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안동에서 온 소수입니다. 선사께서는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단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대체 어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곰 새끼인가요? 선비 말에 일리가 없지는 않소. 돌이켜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의 여화 이야기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비, 중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면 김무숙 선생의 얘기가 틀렸다는 건데요.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모양도 다를 수 있지 않소. 서로 관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삶에 지친 백성들의 삶을 북돋우고 영혼을 달래어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고 밝게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기입니다. 기이란
사기의 본기와 다른 내용입니다. 기의 별이 기자, 기는 삼국사기의 신라 고구려 백제 본기의 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둘을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삼국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삼국유사의 간행 계획은 어찌 됩니까? 조용하게 있던 선사의 애제자 무국이 나선다. 지금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하지거나 간행은 어려울 겁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좀 더 고치고 보태서 국사님께 상의를 드려 간행할 요량입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는 국사님의 뜻이기도 하죠. 큰 스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역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결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용기를 불어넣는 길에 너와 내가 달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도량을 지키고 이 강산에 홍익의 꿈을 연꽃으로 피워낼 때 그것은 우리들의 극락이요 서방정토가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살림의 마무리 이야기로 삼국유사 담론은 끝이 났다. 점심 공양을 마친 선성들은 선비들은 고개를 넘어 구름처럼 바람처럼 흩어져 갔다. 피곤한 듯 이려는 차를 마시고 앉아서 조는 듯 풋잠을 듭니다. 말로써 말이 많아 다툼이 많고 하늘은 진실을 보시는 우리의 뿌리는 뿌리로서의 자존감이 있는